자, 2021년 2월 22일 붕어형 해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이 아니죠.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빠질 거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 못해 더울 지경이에요. 더워요, 진짜. 조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오늘 좀 땀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불과 한 4일 전만 하더라도 엄청 추웠는데 거의 날씨가 한 20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 4일 사이에. 그래도 나들이 하기엔 굉장히 괜찮은 날씨였습니다. 지금 내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방이 더워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인데 창문을 열었어. 그만큼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일하시기에 좀 땀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추운 것보다 낫잖아요. 날씨가. 맞죠? 추운 것보다 낫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 자 지금부터 썰방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시콜콜하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간만에 중소기업 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제가 또 중소기업 출신 아닙니까? 여기서 혹시 중소기업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일해 보셨던 분들? 장건강님은 중소기업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정 알 테고. 제가 봤을 때 제 방송에서 중소기업 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0명 중에 8명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사지코님요. 사지코님도 중소기업 얘기해야 되나? 저는 조소랑 중소기업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사정이 안 좋은데 규모가 작고 좀 환경이 안 좋은데 이런 데 가지고 이제 조소라고 합니다. 조소. 홍승진이요? 조소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해봤습니다. 5인 미만. 비스크님 어서세요? 5인 미만. 어, 제가 처음에 겪었던 데가 조소 기업이었어요. 그 회사 일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소는 맞았어요. 여러 가지 예약했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좀 일하면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모셨던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꼰대 기질이 굉장히 다분히 있었습니다. 꼰대 기질. 어떤 꼰대 같은 말을 많이 했냐 하면 일단 음, 짠돌이었습니다. 극한의 짠돌이. 극한의 짠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종이컵 하루 2개 이상 못 쓰고요. 쓰면 뭐라 합니다. 그거 니 돈으로 사냐고. 커피 미스 3봉 이상 못 먹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A4 용지는 무조건 한솔 거 사용. 한솔 거 사용하고 예, 더블 A 금지. 그리고 A4 용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다 겪었던 거예요. 이거 다 겪었던 거야. A4 용지는 무조건 이면지까지 사용. 연합커피 사면 난리 납니다. 연합커피 사면. 연합커피하고 이나영 커피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연합커피는 화이트 골드고 모카 화이트 골드. 이나영 커피는 여러분 아시죠? 국민커피. 맥시 모카 골드. 그거 캐봐야 뭐 100개짜리 사봐야 한 500원 차이 나나? 근데 그 500원에도 야 니가 니 돈 주고 사냐고. 니 돈 주고 사? 뭐 이렇게. 그리고 A4 용지 한 장 쓰고 버리면 니가 종이 만드냐? 니가 종이 만들어? 그 종이 니 돈에서 나와? 니 호주머니에서 안 나오는 걸 막 쓰지? 막 이런 식으로
뭐라 해도 기억이 나. 커피비 3봉 이상 만나면 하는 것도 무슨 커피를 3개나 마시냐 하면서. 너희 나이 때 커피 마시면 위장 다 상한다고. 자기들 그럼 5잔 이상 마시는 건 뭔데? 그리고 담배까지 피면서. 그리고 뭐가 있냐 하면, 어, 고생을 좀 뭔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고생을 자랑스럽게 말해요. 어떤 거를 얘기하냐 하면, 나 너희 나이 땐, 돈 안 받고, 밤새도록 일했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너희는 너희는 돈 받으면서 일하지 않냐? 돈 받으면서 배우지 않냐? 나 너희 나이 때는 부보수로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만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밤새도록 일했어. 그래도 난 힘든 거 몰랐어. 그래도 난 힘든 거 몰랐다니까? 야, 너희는 내가 월급 주잖아. 난 너희들한테 돈을 주면서 가르쳐 준 사람이야. 얼마나 좋니? 어?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배운다. 여기서만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잘 여기서 배운 거 어디가 쓸데가 없습니다. 제가 장난코 얘기한 건데, 여기서 배웠던 거 단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못된 거 배워가지고, 못난 거. 네. 또 뭐가 있었지? 또 저번에 얘기했죠. 너희가 이 바닥에서 10년 이상 하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이 바닥에 10년 이상 굴러 먹으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거. 너 사장 하고 싶어? 사장 해. 너 비싼 차 몰고 싶어? 너이 바닥에 10년 이상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도 별로 안 좋고, 얼굴도 많이 사갖고, 상태도 별로 안 좋아요. 눈이 황달이야. 아마 일하시면서 매일 소주를 많이 까신 것 같아요. 항상 피곤에 쩔어 있고 다크서클이 밑까지 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야.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이거 남일 같지가 않을 거예요. 머리 많이 빠져 있죠. 머리 많습니다. 머리가 M자 탈모가 아니라요. 듬성듬성 많이 빠져 있어요. 듬성듬성. 그러니까 M자 탈모처럼 자연스러워 보통 M자 탈모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 군데군데 뭔가 이렇게 덩어리집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M자 탈모는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리고 본인 몸에 다친 거 자랑한다. 꼭 다친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봐봐라, 손. 여기 줄 끄인 거 있지? 이거 공장에서 밤새도록 하다가, 어,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 날에 베어가지고, 서른 방울 깨는 거야. 어? 뭐 배우려면 이렇게 좀 다치는 것도 좀 감수해야지, 하면서. 근데 왜 다치냐 말이에요. 왜 다치냐 말이야. 그럼 위험한 일을 왜 하냐 말이야. 돈도 많이 못 받는데.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왜 위험한 일까지 감수하면서 그런 걸 하라고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면 어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깨맨 상처도 있고
수술 받은 상처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상처 생긴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더 열심히 하기 싫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혹사하면서 다쳐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일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케이스를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그럼 왜 꼰대밖에 없을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말이죠.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또 중소기업 업종에 따라 본인이 겪은 환경에 붕어형 따라. 후기를 보냈습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떼라떼 꼰대라떼 엑스소 대표님 썰이네요. 킬킬킬킬. 전전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소 사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보면 실제 나이보다 좀 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나이보다 들어 보이시는 분들. 그 나이대로 보이는 분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 나이보다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그때 사장님 봤을 때 환감인 줄 알았어요. 환감인 줄. 근데 그 당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나 환감인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보였냐 하면, 일단 외모 관리를 안 하시고, 면도도 안 하시고, 눈을 황달에다가, 치아 상태 안 좋으시고, 머리 빠져 있고, 흰머리 많고, 옷 같은 거 맨날 공장에 그 왜 뜯어진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다니시니까, 나이가 엄청 들었다고. 나 손주 보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왜 사업자 등록 보내, 사업자 등록, 회사 가면 사업자 등록 있잖아요. 그거 딱 보는 순간, 뭐지? 다른 분이 대표신가? 저분은 그냥 바지 사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쇼크를 심하게 받았어요. 붕어형 29,000원을 덜 보냈네요. 아유, 킬. 전도연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마 여기만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마 여러분 일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 실제 나이보다 들어 보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들어 보이겠어요? 그분들 태어날 때부터 노안이라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얘기 들어보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이런 공장, 중소기업에서 공장하고 하시는 분들이 쉽게 쉽게 이렇게 사장까지 단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꼰대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꼰대가 왜 꼰대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꼰대가 왜 꼰대예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꼰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보면 꼰대도 많잖아. 근데 왜 꼰대겠어? 그만 고생 많이 했잖아요. 편하게 그 자리까지 간 건 아니잖아, 사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육체적인 고생은 더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사실 저 사장님, 지금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보통 한 나이가 50대라고 치면 저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제가 겪었던 사장님은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이쪽 바닥에 뛰어들었거든요. 이쪽 바닥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노동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동법이라는 게. 근로기준법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근무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그냥 새벽 뭐 철야 이런 게 많았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때 보면 사무실도 막 철야 일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대기업에. 지금 대기업 일 많이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일을 더 많이 시켰어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일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먹고 자고 하실 분들이 많아요. 현장에 먹고 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그래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 고생한 게 얼굴을 보면 딱 느껴져요.
아, 그만큼 좀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구나. 중소사장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님 보통 대기업에서 돈 모아 퇴직하고 그 돈으로 스스로 창업해서 회사 돌아가게 한 능력과 인맥,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뭐 대기업에서 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중소도. 보통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빚쟁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중소사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얼린사타님 얘기한 케이스는 그분은 굉장히 그래도 좀 능력이 좋은 사람. 보통 저런 케이스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달고 나오면서 그 대기업 회사에 이제 오더를 하청을 받는 거야. 하청. 하청 받아가지고 하청 사장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대신에 그 회사 일 오더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좀 좋은 케이스지. 그 중소사장님 굉장히 약간 좀 그래도 일이 좀 잘 풀릴 케이스. 왜냐면 대기업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중소사장님 그런 믿는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일도 힘들게 나와야 되고 더러운 꼴도 많이 당하게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게 중소기업 이제 조소기업의 특징인데 조소기업 특징이 뭐냐면 연령대가 높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요.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때 내가 갔을 때 그 현장 일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나이대가 15살, 16살, 20살 차이도 나고. 근데 나보고 형이라 불러요. 차마 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직하면 불렀죠. 기사님, 부장님. 술 먹을 때 형이라 부르고 하는데 도저히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그 마스크였어. 행님이라 부르라고. 아 근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떨어졌어 나는 차마. 평균 나이대가 내가 일했던 공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신입을 빼면 나이대가 4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68, 67, 69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소기업 가보면 20대는 거의 없고 30대도 간간이 있고 대부분 회사의 어떤 그런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 후반도 있고 60 넘은 분도 있고 그래요. 특히 조소기업일수록 인원이 적을수록 젊은 사람이 없어요. 직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장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령대가 더 높아집니다. 더 높아져요. 그럼 왜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여기 안 남았을까? 간단하죠. 젊은 사람 여기서 일 안 하려고 하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여적인 부분과 노동 환경이나 뭐 사람들 대하는 거나 뭐 비전을 봤을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만 꼰대가 아니라 그 있는 사람들 전부가 꼰대예요. 다 꼰대야. 중소기업의 특징 그리고 조소기업의 특징을 보면 그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급여나 잘 안 맞춰졌어요. 그 보통 중소사장 이제 중소기업에 가보면 사무실이 그 격리 있잖아요. 격리를 젊은 직원 쓰는 데도 있지만 젊은 직원 안 쓰고 보통 누구 쓰냐? 본인 와이프를 데리고 와요. 와이프분이 격리이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쪼맨한 곳일수록. 중소기업 한 5인 미만 컨테이너 사무실 쓰는 데 있죠. 판내부지 한 100평 남짓 되는데 이런 데 가면 여직원이 전화 받잖아요. 거의 아줌마가 전화 받고 아줌마가 전화 받는다? 100% 사장님 와이프예요. 대구에서 중소기업 만약에 내가 거래처 10군데 전화한다. 9군데 전화하면 나이 드신 여자분 목소리. 그러면 사장님 와이프입니다. 대부분. 그럼 사장님 와이프도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꼰대다. 사장님만 꼰대가 아니라 그 경기도 꼰대, 다 꼰대. 왜냐, 조소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회사니, 가족회사. 예, 가족회사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 사장님이 일을 배우실 때 굉장히 열악 환경에서 힘들게 배웠습니다. 힘들게.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조소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몽키 스패너를 안 맞는 날이 없대요. 몽키 스패너가 거의 무슨 뭐 볼트 조이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몽둥이야, 몽둥이. 예.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머리 땜빵 난 게 혹시 그거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가? 땜빵 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속이 일하는 거 보면 땜빵. 일할 때마다 맨날 스패너 맞아가지고 그런가? 근데 옛날에 일하신 분들 보면 뭐 노가다나 이런 일하신 분들 안 맞은 사람이 없어요. 일하면서 안 맞은 사람이 없어. 뭐 지금은 때리면 안 되죠.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보면 거의,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몽둥이를 맞으면서 크리치더라 가지고 뭐 사람들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다 그런 얘기에 돈 안 받고 이랬다고. 돈 안 받고 일 배우려고 하면 이제 남 밑에 가가지고 돈 안 받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쪽으로 돈 안 받고 일 못하면 막 조인트 까이고 스패너를 맞고 좀 서럽게 일하다 보니까 그 근성이 이제 나이가 먹었어도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근성이.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뭐 삼촌 아버지 세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뭐 교육을 듣거나 뭐 배울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전문적이지 않았잖아요. 어깨 너머 배우고 힘들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세대 분들이 꼰대가 아닌가, 꼰대 기질이 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중소기업 사장님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연배 가지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365일 내내 항상 위기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자, 중소기업은 한 번도 안정적이라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느껴봤을 때. 조소기업. 항상 뭔가 불안해요. 일할 때마다. 수금 안 될까 봐 불안하고, 돈 빌릴까 봐 불안하고, 월급 체크 안 나올까 봐 항상 불안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피 하루에 2개 못 타먹게 하고, 종이컵 2개 이상 하나만 쓰게 하고, 커피 3봉 이상 하루에 2개밖에 못 먹게 하고, 종이는 한 솔 것만 쓰게 하고, 이면지로 쓰게 하고, 이거 솔직히 몇 개 더 써봐야 뭐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쥐어짜는 이유는, 이렇게 쥐어짜내지 않으면 회사가 좀 나중에 어려질 수 있으니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회사 오래 다니신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큰 위기가 있었대요. 1년에 두세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위기가 아니라 1년에 두세 번씩 위기가 있었대요. 돈 때문에. 돈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왜 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위기가 생기냐. 중소기업이 보면 일을 함에도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금 융통.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하고 있으면 마감 지어가지고, 세운기에서 끊어가지고, 월말 마감 지어서 그 돈이 다 들어오면
중소기업 중에서 망하는 데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 대체로 망하는 케이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중소기업 부도가 나는 케이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일을 못해서 부도 난다?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 부도 날 수 있어요. 일을 못해서 부도 난 케이스도 있는데, 일을 못해서 부도 나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부도가 나냐? 일은 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요.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자꾸 미루고, 뭐 다른 사장 뭐 잠적하고 막 잠적타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 줘야 되는데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빚쟁이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일하는데 그 5천만 원 쓰고만 안 된 거예요. 5천만 원. 중소기업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5천만 원. 그 돈 안 들어와가지고 그 돈 그 회사에 돈 못 받아서 실제로 직원들 월급 밀리고 회사에 들어가는 주요 공과금이 다 밀렸어요. 다 밀렸어. 뭐 회사에 들어간 돈이라고 하면 뭐 전기세 그리고 공장 월세 뭐 각종이 뭐 이제 수수료 같은 거. 그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그 렌터카 비용 한 달에 50만 원 그것도 있었고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쓰는 주유소의 기름값도 못 내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기계 들어갈 때 산업용 가스가 들어가요. 산업용 가스가 진짜 비싸요. 그게 한 달 레드 돌리면 200만 원. 그 정도 들어간 지출이 한 1200만 원, 300만 원 됐거든. 그럼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 제가 그걸 했었어요. 제가 격리를 했었어. 그 회사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조석기업 들어갔을 때 설계팀 겸 현장 보조 겸 납품 담당 겸 격리였어요. 네. 1인 4역이었어요. 1인 4역. 격리가 없으니까 나가 내보고 그걸 하래. 뭐 이태로 들어가서 계정 만들어가 하래요. 뭐 월갈 마감 찍고. 근데 그게 진짜 스트레스 여러분. 조소기업에서 있잖아요. 그 세금 마감 찍고 있잖아요. 그 하는 게 졸라 스트레스 왠지 아세요? 이게 보이지 않게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달에 일해서 이제 거래면서 끊고 월말 마감 지어서 하면 그럼 월갈 마감 지었다 하면 그 다음날 그 거래처는 반드시 저희한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래처들이 다 자금 사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전화 와가지고 마감 짓잖아요. 사장님이 회사 모조리 마감 지었거든요. 네, 알겠어. 마감 짓잖아요. 마감 지어가지고 그 마감 지어서 그 거래처 알 거야. 그럼 거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거 봐달래요. 뭘 봐달라는 거야? 뭘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이번에 그 1월 달에 작업한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한 4천만 원 찍혀 있던데 저희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나머지 2천만 원은 다음 달 이월시켜달래. 내가 보고 죄송한데 저는 그럴 만한 권한이 없고요.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시죠 하면서 자네가 이거 담당이지 않나. 그래서 자네가 뭐 담당이니까 자네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힘 없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얘기하시고 그런 거 있으면 사장님한테 바로 직통으로 전화 거시죠 하면서 이런 애매한 전화들 많이 해요. 이런 애매한 전화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거래처를 화내는 데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작업하기 전에 나눠서 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한 번에 끊냐고 막 그렇게 욕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이 월말에 이거 마감 잡는 거 정말 스트레스예요, 이게. 이 중소기업 사정을 막 다 봐주고, 뭐 얘기 다 됐다 하면서 얘기된 거 하나도 없고, 막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보면 대체로 돈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나요. 돈을 못 받아서. 그리고 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여유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달 들어온 돈이 반드시 그 달 들어와야 돼. 그 다음 달. 맞아요. 과정주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식 고백하는데 과정주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납품 보낼 때도 화물차 부르면 그 일부러 한 등급 낮은 거 막 보내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공장 쪽에서 그 부르잖아요. 부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몇 톤 나오냐고 계산 때리잖아요. 14톤 나와요. 14톤 나오면 14톤 다 불러야 되잖아요. 14톤 잘 안 부르고 그보다 낮은 차 4.5톤 추차 부르라고. 4.5톤 추차 불러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14톤이라 부르지 말고 12톤, 11톤이라고 하면서 부르면 된다고. 근데 근데 화물차 기사도 알거든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짬밥 있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딱 가는 순간 욕한단 말이에요. 뭐 실으면 됩니까? 하고 하잖아. 그럼 저거 뒤에 있는 것이 저게 무슨 11톤이야 하면서 갈랍니다 하면서 막 가가지고 욕상욕하게 여기 드문 다시 안 온다고 빠꾸 다시 돌아가는 차도 몇 번 있어요. 아무튼 진짜 약간 좀 부조리 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부조리 같은 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이 작은 사정이 여유가 있고 비축해둔 뭐 돈이 있고 어 그럴 것 같으면 왜 저렇게 짜잘한데 목숨을 걸겠냐고요. 10,000원, 20,000원에.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좀 그래요. 중소기업이 보면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골치 아픈 것들이. 어, 왜냐하면 조소기업하고 거래하는 거래처가 다 조소기업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소기업이에요. 둘 다. 우리도 사정이 안 좋지만 우리랑 거래하는 조소기업도 사정이 안 좋아요. 사정이 안 좋단 말이에요. 여윳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해놓고 돈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스트레스가 수급 문제 때문에 일해놓고 돈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위기입니다. 매달 위기예요. 매달.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도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도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 달 돈이 들어야 좋은 거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어오면 사람 사기가 완전히 꺾이거든요. 진짜 정성처럼 일했는데 월급 못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겪어보니까 내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매 달마다 위기였어. 제가 겪었던 곳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곳이 제가 겪은 것만 해당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곳도 이런 곳이 비슷한 곳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일수록.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고생과 역경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꼰대 오브 꼰대가 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마냥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마냥 편한 자리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노화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노화가 빨리 온 것 같아요. 더러운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네,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밑에서 일을 하려면 좀 많이 건지셔야 될 거예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조소기업 이제 힘들게 들어가신 분들 아마 이분들 비위 맞추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또 참아야죠. 어, 또 여기서 힘들다 나가버리면 또 막상 또 갈 데도 없으니까. 어, 그래서 좀 꼰대 같더라도 말이 좀 안 통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또 참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